코지TV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코지TV의 코지셰프입니다. 오늘은 혼자 토크 프로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는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스시의 세계라고 해서 초밥집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식사 중에 뭐 에티켓라든지 뭐 예약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평균적인 뭐 식사 시간, 그리고 뭐 주류하고 어떻게 먹는 게 좋을 것이냐, 나 뭐 순서가 있냐, 막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진행할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보통 딱 앉았을 때 저희 매장에 거의 동시에 이거 하고 이거 두 개 다 뭐 그 뭐랄까 물수건 같은 거잖아요. 보통 딱 앉았을 때 이제 이거로 손을 닦아야 되는지 이거로 손을 닦아야 되는지 몰라서 이거로 손을 닦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를 좀 더 늦게 꺼내야 되는 막 그런 기원도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초밥을 드실 때 손가락을 이렇게 닦아주시고 손으로 드시는 경우에 쓰는 막 유비拭기 아니면 대拭기 라고 부르는 이거 물수건입니다. 근데 처음에 딱 매장에 오셔서 딱 앉았을 때 이거로 손을 닦으시면 안 되시고요. 그냥 일반 물수건으로 이렇게 그냥 보통 손으로 닦아주시면 되는데, 근데 보통 처음에 오셨을 때 이거 손으로 닦아주시면 저희 매장에서는 이거는 바로 치워요. 일단은 다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초밥이 뭐 시작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뭐 이것도 유튜브잖아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SNS 같은 거에 뭐 사진 찍어서 하는데,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조금 역시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뭐 사진 찍으셔도 되는데, 한 번 셰프님한테 죄송한데 사진 찍어도 되세요? 아니면 뭐 혹시 저 영상 찍어도 되세요? 라고 한 말을 여쭤보는 게 이제 예의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그러니까 결국 찍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뭐 영상 찍거나 뭐 해도 뭐 괜찮으신데, 근데 그래도 한 번은 여쭤보시고 뭐 진행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렇게 좀 브레이딩을 해놨는데, 일단 여기가 오마카세 집에 왔다고 일단 생각해 주시고, 보통 오마카세 집에서는 지금 한국에 있는 오마카세 집에서는 거의 90% 95% 이상은 간장을 팔아주시고 나와요. 그래서 타로 간장을 찍어서 먹을 경우는 없어요. 막 젓가락으로 드시든 손으로 드시든, 어떤 셰프는 손으로 드십시오 할 수는 있는데, 제 개인 생각은 손으로 드셔도 젓가락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안정하게 입에 넣어주세요. 이게 셰프의 마음입니다. 근데 일단 손으로 먹는 버전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근데 초밥은 밥이 따뜻해야 맛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15점 안에 드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딱 초밥이 나왔다 하면 아무리 옆에서도 이렇게 바쁘게 이야기하고 있어도 딱 나온 순간 손가락을 이렇게 대拭기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바로 입에 올려주고, 지금 저는 이렇게 초밥을 집어놨다가 이대로 입에 넣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누구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생선이 혀에 붙여야 생선 맛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지금 이렇게 초밥이 있으면 이 상태로 그 생선 밑에 이렇게 들어가게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입니다. 저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다 잡았으면 이거를 그대로 입에 넣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밥이고 위에 생선 있고 이대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손으로 먹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제 지금 여기에 간장 팔아주셨었는데, 이거 간장 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지금 나왔어요. 근데 젓가락을 먹고 싶다, 이럴 경우에 이게 보통 오마카세 집에서는 이게 처음부터 위에 있어요. 보통 좀 위에 있잖아요. 여기 카운터가. 그때 이거를
일단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잡으시는 사람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 근데 지금은 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스시를 만들자마자 여기에 딱 나왔을 때는 밥도 조금 살짝 따뜻하고 하니까 밑에 밥이 좀 부드러워서 이렇게 잡았을 때 초밥이 떨어지는 그 밥이 떨어질 확률이 많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운데를 이렇게 잡으시는 분이 가운데. 이것도 지금은 아까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지는 않지만 실제로 오마카세 진행할 때는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제일 밑에 아예 젓가락을 여기 초밥 반에다가 밑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잡았다가 이대로 위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거의 떨어질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이렇게 잡았다가 이대로 입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맞는 모습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오마카세 집에서 이제 카운터에 앉았을 때는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도 안 되고 여기를 가운데 잡아주시는 것도 안 되고 왜냐면 가운데 하시면 거의 밥이랑 생선이 떨어집니다. 가운데도 안 되시고요. 제일 밑에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룸에서 이렇게 반초밥을 먹을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잡아주셔도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셔도 거의 떨어질 경우가 없어요. 이미 초밥이 약간 좀 시간이 돼서 약간 좀 더 딱딱해지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룸에서 두시거나 이렇게 반으로 이제 이미 이렇게 프레이팅 되어 있는 초밥은 아까도 제가 15초 안에 두실 때 밥이 좀 살짝 따뜻해서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룸에 초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룸에서 먹는 것보다 카운터에서 먹는 거를 뭐 확실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카운터에서 먹고 그 맛을 기대하면서 룸을 갔다고 하면 룸에서는 똑같이 제가 만들어 드려도 그 카운터에서 먹었던 그 맛은 절대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일본 회전초밥 영상에서도 좀 보여드렸고 지금도 방금 계속 했던 방법인데 그러면 이렇게 방 초밥인데 간장 찍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이런 가리를 가지고 푹처럼 해서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간장 팔아주시는 그런 방법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밥이 떨어지거나 그런 위험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요. 네, 지금은 하나는 이렇게 간장 이미 발랐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영상에서도 그러는데 이거를 한번 90도 돌려주세요. 보통 이대로 이렇게 하시거나 만약에 뭐 이렇게 하시거나 하면 떨어져서 이제 그 밥 쪽에 간장이 들어가면 밥이 떨어지거나 할 경우가 있으니까 이 초밥을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건 좀 생각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 생선 쪽에 간장을 살짝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대로 입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보통 초밥집은 거의 예약치로 진행할 경우가 많아요. 뭐 예약 방법은 최근에 뭐 그런 인터넷에서 예약할 그런 가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 전화로서 예약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약도 뭐 진짜로 잘 되어 있는 가게는 뭐 3, 4개월 뭐 후까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6개월, 1년 이렇게 예약 미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뭐 그런 데도 몇 군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통 그러세요 뭐 일주일 뭐 2주 정도 전에 전화를 주시면 뭐 가게 자리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잘 예약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미들급나
그런 스시집들에 대해서는 1부, 2부 이렇게 시간대를 나눠서 하고 영업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조금 뭐 교통이 좀 밀릴 수도 있으니까 좀 일찍 출발을 해주시고 시간을 맞춰서 가시는 게 서로 가게도 그렇고 뭐 손님 입장에서도 좀 더 편하게 식사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좀 에티켓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스시코지 오픈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노쇼가 진짜로 많았습니다. 노쇼가 진짜로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없어지려고 하고 있냐고 하면 일단 예약을 받을 때도 일단 캔슬은 당일 취소는 안 되십니다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당일 취소하게 되면 식사 가격에 뭐 10% 입금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뭐 돈을 이제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 서로에 대해서 저희도 일단 그 예약을 하는 것은 저는 계약을 하고 생각해요. 특히 생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은 준비한 생선은 내일에는 이미 사시미는 사시미로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감이라는 걸 좀 더 느끼면서 이제 서로 뭐랄까요, 큰 오해 없이 좀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은데 그래서 일단 예약을 하시고 만약에 뭐 취소한다고 해도 뭐 최소 뭐 전날까지 뭐 취소하시는 게 저는 뭐 그래도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전날 뭐 당일 취소하면 100% 음식 값은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전날에도 거의 100% 받는 가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약하시면 꼭 그거는 계약을 하고 생각하셔서 꼭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뭐 당일 돼서도 이제 예약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손님을 최대한 잘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이제 늦지 않게 도착해 주시고 음식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러는데 저희 스시 코오지나 저희 뭐 스시 카이세, 스시 소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약간 미용실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마음에 드는 셰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어쩌다 한 번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그 셰프님이 뭐 물론 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셰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셰프님 앞에서 다시 한번 조밥을 먹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혼자서 그만 일을 진행하는 1인 스시집이 아니는 경우에는 뭐 셰프가 몇 명 계신다고 하면 뭐 그 셰프님이 지명할 수 있는 가게 저희는 그날 그 셰프가 출근하고 있으면 지명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물론 뭐 자리나 그런 관계로서 뭐 불가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이 마음에 드는 셰프님 앞에서 음식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맛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이거는 글을 쓸 때 뭐 각자 개성 있듯이 초밥도 사실은 제가 하는 거, 저희 부장님이 하시는 거, 그리고 저희 가자님이 하시는 거, 이거는 뭐 어느 쪽이 맛있다, 맛없다는 것보다 약간 그런 개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똑같은 밥을 가지고 똑같은 생선, 똑같은 와사비, 똑같은 간장을 사용해도 똑같은 맛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좀 그런 차이를 즐기면서도 식사하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그 한국에 있는 뭐 모든 식당에서 그렇겠지만 코르케지라는 그 시스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주에서는 BYO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기가 마시고 싶은 사케를 가져가고 싶은데 근데 그것도 지금 초밥집에서는 저희 스시코지 그룹에서는 일단 레드와인은 카운터에서는 못 마시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드와인 이제 카운터에 흐렸을 때 딱 가도 이게 색깔이 잘 빠지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룸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카운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레드와인은 좀 안 되십니다. 식으로 일단 안내를 드리고 있고 뭐 일단 각 매장마다 코르케지 금액은 뭐 다르게 설치를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만약에 가져가고 싶은 술이 있으면
이야기하실 때 여쭤보고 이제 서로 오해 없이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